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FM 94.5MHz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남자의 정치 토크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나오는 그 목소리 굉장히 이상하던데요. 네, 저도 로고 그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좀 녹음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약간 그러세요? 신경을 쓰는데 저는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저는 괜찮습니다. 역시 동상이몽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번 그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그 부결 사태 말이죠. 두 분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먼저.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통과될 줄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적어도 집권당의 정치력이 저는 간단치 않다고 본 거거든요. 청와대라든지 민주당도 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이제는 뭐 전 후보자가 됐습니다만 괜찮은 인물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도 이런 헌재소장 한 번 있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괜찮은 인물입니다. 또 그동안에도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띄워왔고 진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진보 성향의 헌재소장도 괜찮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은 대의명분이었고 네. 이것을 위해서 집권당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뻔히 위태로운 건 안 한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바른정당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찬성입니다. 어느 정도 가반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국민에다가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을 내놓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네. 뭘 내놨죠? 그냥 이분이 훌륭하니까 오르니까 나를 따르시오. 대통령 지지가 70% 80%니까 이거는 정치력이 아닌 것이죠. 뭐 그 대목에서 저는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5인 사격입니다. 5인 사격. 오. 국민의당이 지금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하면 예. 완전 5인 사격을 해서 타겟 잘못 잡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정치적 분석도 완전 5인 사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6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의당 의원 6명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용호, 조배석 의원 등이요. 네, 그랬었죠. 예. 네. 동성애를 옹호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할 수 없다. 민주당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 그걸 보고 제가 그걸 좀 확인을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가 지난해 7월 달에 군형법 조항, 즉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그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 이 의견을 냈다. 네, 그게 네. 위헌이 아니고, 위헌 의견을 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결론은 헌법재판소 결론은 합헌 결론이 났는데 일부 소수 의견 4분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이라고요.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했다. 입장을 밝혀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제 이른바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기독교계로부터. 그래서 그게 참 입장이 난처하니 이거 빨리 우리는 이거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을 낸 기자회견 한 거 보셨죠? 네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예. 그게 완전 5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5인. 예. 네. 김희수, 그러니까 일부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아가서 한번 군형법 그 제92조의 5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걸 한 번만 찾아봤으면 그게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거 이미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후속 보도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부 잘못 알고 나왔는데 얘기한 거야.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게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위헌 의견을 냈는데 그 이른바 이제 지금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군형법에 이제 계간 처벌한다고 돼 있죠. 네네. 그건 이제 그 남성 간의 성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군형법 조항이 계간 기타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는 계간을 처벌하는 걸 문제 삼은 게 아니고 네. 기타의 추행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기타의 추행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개간 기타의 추행이라 했으니까 개간까지 이른 남성 간의 성행위까지 이른 정도를 처벌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 추행 정도 네. 이것까지 처벌하는 거냐 이게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정말 그 형법이 그 형법 조항이 만들어질 때는 남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군대 내 여성도 많습니다. 여성 군인도. 그럼 남성과 여성 간의 그 성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과 여성 간의 성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영외에서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영내에 처벌하려는 것이었으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다. 형법 조항인데 형벌 조항인데. 예. 그런데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게 예. 문제라는 거였지. 네. 동성애를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걸 전혀 모르고 오인 사격한 거라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의미의 오인 사격 그러니까요. 얘기하셨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설명하신 그 문제는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걸 약간 핑계 삼아 그것 때문에 뭐 일부 의원들이 이 부결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인 사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금만요. 그게 오인 사기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당이 무슨 뭐 강경 자세를 취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무슨 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존재감 과시. 글쎄 존재감 과시라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안철수 대표가 마치 그게 국민의당이 전체적으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부결시켜서 결정권을 가진 정당인 걸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처음부터 그런 스탠스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냥 자유투표에 맡겼고 네. 그 김동철 원내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데 참 곤혹스럽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바로 그게 결정적인 부분이 됐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예, 마치 자신들이 결정권을 가진 캐스팅 보트를 진 정당이라는 걸 과시하려고 했다면 그건 정말 그렇게 했어야죠. 처음부터. 네. 우리 반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힘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마치 자신들이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과시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전혀 오인 사격입니다. 예. 자, 이 안철수 후보의 우호적이신 우리 박상병 박사님. 이 대목에서 뭔가 방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까? 안철수 대표 이정호가 아니고까지도 대표의 우호적이라고 완전히 찍히셨네요. 글쎄 말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딱 아니요, 뭐 사실이 아니면 안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예. 그럼요. 아니 뭐 우호적인 건 사실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뭐 오인 사격의 그런 구체 디테일한 측면에서 반대한 거 아니고 그런 일종의 명분이었죠. 명분이었고 네. 진짜 내용은 지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불만이 많습니다. 국민의당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청와대 행정관도 있고 등 불만이 많습니다만 힘이 없잖아요. 탕모 행정관.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경우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표결이거든요. 표결을 하면 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어제 인사청문회를 했던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반대합니다. 지명을 철회하라고 합니다. 아니 차라리. 그러고 있죠. 네. 등등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인물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날짜라든지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잘 교감이 안 됐어요. 네. 이 교감은 누가 하는 거죠? 집권당 원내 지도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저 집권당 원내 지도부의 뜻을 받아서 청와대하고 교감을 갖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케이 해서 정시인 국회의장한테 집권당에 하입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교감이 안 됐어요. 확실합니까? 그럼요. 당일날 아침에 정세균 의장이 작심을 하고 집권당이 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집권당 원내대표가 얘기가 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다른 인사 문제를 얘기를 했던 야당 입장에서는 특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론으로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자유투표에 넘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은 집권당 쪽에서 이 문제를 정치력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눈치를 채고. 그러면 뭔가 이것을 나쁜 말로 하면서 무슨 정치적인 거래다 무슨 수를 주고받겠다 이것이 아니라 야당이 원하는 협치가 뭐죠? 야당이 원하는 걸 주는 겁니다. 야당이 원하는 거 명분이 없는 거 무조건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분이 있는 거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지원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성진 후보자 그리고 유영진 식약처장 그다음에 이제 탁현민 전 탁현민은 아니고 두 명만이었습니다. 유영진하고. 두 명만 얘기했나요? 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 그랬는데 반응이 없어서 우린 그냥 표결에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민주당 원내대표 쪽에서도 이 원식 원내대표 풀어야 할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맞죠.
그러나 대통령 인사권을 넘어서서 집권당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집권당의 의지를 국회로 모아가지고 청와대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정치력이거든요. 그거요. 대통령 인사 문제도 우리 손 못 대요. 그러면 그런 거지 뭐라고 대화를 합니까? 그러면 지난번처럼 우원식 원내대표가 가서 대통령하고는 50분 정도 독대를 딱 하고. 독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당 공식 입장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최소한 박성진 후보자만큼은 뭐 둘 다 보통 2명 하면 1명 정도거든요. 네. 박성진 후보자만큼은 인사청문회 중이니까 마치고 난다면은 우리 전달하겠다. 그리고 부호기를 던지겠다. 성의를 보이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대통령 인사권 문제인데요. 그때 그러니까 표결할 때까지도 국민당은 기다렸습니다. 뭐가 뜻이 올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느냐 물어보니까 안 왔다고.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네. 아니다. 정말 이거는 여권의 오만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김민수 후보자가 일종의 유타를 맞은 것이다. 그래서 교각 사로가 맞는 거예요. 박성진 구하려다가 김민수를 날린 거죠. 네, 5인 사격이냐, 교박사로냐. 그러니까 뭐 이게 그야말로 뭐 무기명 비밀 투표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지금 추정하는 것인데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흐름 때문에 그럼 바로 9월 6일 아니면습니까? 그 전에 바로 국민의당 의원들이 기독교계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 네.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입장을 밝혀라.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고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부결시켜서 얻을 게 뭡니까? 지금 뭐 캐스팅 보트라는 건 예전부터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알 겁니다. 지금 새삼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박지원 전 대표가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특히 호남 출신이고 광주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이걸 부결시켜서 만약 국민의당이 부결시켰다고 지금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대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본인들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뭐 이탈표가 나왔다도 지금 국민의당은 억울한 처지입니다. 그러면 비난받는 게. 네, 그럽니다. 그렇게 쏠리고 뻔히 알면서 부결시키면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도 안철수 대표가 어디 가서 뚜벅이 했습니까? 호남 갔잖아요. 그랬죠. 지금도 여전히 호남의 애착을 보이고 있고요. 호남 SOC 예산 깎았다고 막 지금 안철수 대표가. 호남 홀대론. 호남 홀대론 또 얘기하고 예. 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부결시켜버리면 그 비난이 국민의당을 쏠리고 있는데 쏠릴 것이 뻔한데 얻을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지지율은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 예. 호남에서조차 거의 0%대 오차율 감안하면 0%대입니다. 그런데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네. 부결 이후에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그렇게 신난 거죠. 결과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예, 것이고 그럼요. 이게 결국 자기가 이제 부결 투표했다는 거를 확인해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그렇다면 이제 있잖아요. 더더구나 더더욱 이제 그야말로 또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예, 김희수 낭만은 국민의당 정치적 자행이라 그랬는데 네, 그랬죠. 더더욱 지금 상처를 깊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죠. 한 가지 예. 제가 더 여쭤볼게요. 도대체 누가 이런 코치를 해 주는 걸까요? 코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코치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5인 사격을 서로 한 겁니다. 지금. 사고였다. 예, 그럼요. 저는 저는 안 봐요. 그렇게 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 노무현 교수님은 뭐 평소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이것을 안철수 대표가 결과를 보고 했다고요? 당 경선할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경선할 때부터 강한 야당.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당선 일성이 뭐죠? 선명한 야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을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국민의당 힘을 보여줬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좀 지나칠 정도로 안철수 대표를 오해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를 오해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태를 처음 분석하는 게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 그런 얘기였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됐냐를 그냥 분석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예, 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 부결 만약에 국민의당이 약간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면 누가 코치를 해준 겁니까 대체? 의원들 각자 판단한 거죠. 각자 판단하는데 국민의당의 의원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구나. 청와대 독주구나.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원들 이번에 자율투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그럼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안철수 보시는 대표 겁니까?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모순되는 거죠. 안철수 대표가 왜요? 계속 강한 야당을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 얘기를- 뜻을 받아가지고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자율투표 스스로 판단해서 그냥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김동철 원내대표가요. 표결 직전에도 참 곤혹스럽다고 얘기했어요. 반대를 해야 되는데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독교계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고 그 곤혹스럽다는 게 아니 계속 그러면 저기 얘기했거든요. 교수님은 안철수 예. 대표가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다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처음부터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5인 사격이라고 각자 판단한 5인 사격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네. 당내 의총을 통해서 이것을 당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론이 어렵다. 그럼 의원들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자 하면 이제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쪽이 있을 것이고 또 호남 의원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결정권 발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발언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부결하고 난 직후에 안철수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국민의당을 설득하지 못하면은 집권당은 과반표를 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심 차라리 부결되길 잘했다. 잘했다보다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시는 이번에도 저는 안철수 대표도 잘했다 판단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럼요. 잘됐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독재해서는 안 된다는 모멘텀을 만들어낸 거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봅니다. 김희수 후보자는 정말 안타깝지만은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내가 옳으니까 나를 따라라. 내가 선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옳지만은 상대방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호남 홀대론 부분은 그러면 호남 홀대론하고 이게 좀 약간 상충하잖아요. 아니 김희수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라고 호남 출신 반대하면 호남 홀대입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지역적으로 저는 인식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김희수 후보자가 호남 출신을 반대한 거 참 많이 아니에요. 저도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고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단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성의를 보여서 하는 거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처음부터 이번 국회 저 정권 시작될 때부터 국민의당이 중요하다는 거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원내대표가 성의를 보이려고 했으면 저는 이상한 게 헌재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그걸 좀 더 이렇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아까 설득을 그러면 김희수 헌재수장 후보자 제발 인준해 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팩트가 잘못됐다.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기자회견 했으니까 그때 민주당 의견을 밝히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하고 기자회견 한 번만 했어도 헌재 사이트 한번 찾아봐라. 그게 했어도 그는 기독교계 그 문제가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민주당에서 알았어야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건 오해다. 잘못됐다는 한 얘기만 했어도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성의를 안 보였다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마치 결정권을 지금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결정권 가진 것은. 이 정의당에서도 이번 얘기는 집권당의 원내 전략이 실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원내 전략과 관련해서는 집권당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그 집권당이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이 이슈 동상이몽. 오늘 정말로 두 분이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인하대 정책대학원 박상병 교수 두 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